자,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노동 전문가입니다.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 기관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중대재해처벌법이요. 네네. 신년대담 보셨죠, 대통령?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나라의 국격을 보여주는 공영방송하고 대통령의 대담이라고는 정말 믿기가 어려운 수준이었는데요. 대통령의 노동 인식이나 철학이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질문 자체가요, 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보는데, 그 박장범 앵커가 뭐 일터의 안전 뭐 물어보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갖다가 50인 미만까지 확대하는 거 유예를 갖다 국회 수차례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거부해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바로 어떤 질문으로 이어지냐면 결국 이렇게 거대 야당이 때문에 국정 운영에 답답함이 많았다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제가 절망적인 것은 뭐 다 좋은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의 소재로 앵커가 물었고 그걸 가지고 대담을 나눴다. 이게 저는 정말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자, 52 미만 사업장하고 영세 사업자를 굉장히 대립시키는 구도로 지금 정부 여당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주로 말씀하신 것이 이게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단히 영세하니까 여기까지 처벌 확대하면 대표가 뭐 구속되고 그렇습니다. 그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기업이 문 닫게 되고 그러면은 일자리가 사라져서 결국 노동자들도 손해 아니냐. 그 논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건데요. 이게 이제 후보 시절에 뭐 없는 사람은 뭐 유통기한 지난 것도 먹을 자유를 줘야 된다. 뭐 최저임금 미만 되는 사업장이라도 일자리가 있는 게 낫다. 뭐 이러한 철학의 맥락의 일부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를 아예 잘 이해를 못하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해를 못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시면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다시. 예를 들면요. 대통령은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죠. 모든 것이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시 제정됐잖아요. 이 이유는 기존 산안법만 가지고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 말씀처럼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산안법이 대표적으로 처벌을 중심인 것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바로 예방을 강조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예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또 절망했던 거는 올해 정부 중앙부처 중에 노동부가 300명이 정원이 감축됐다는 거거든요. 그 대부분 지방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단속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돼. 그러한 핵심 관리자들급인 사무관 자리가 40개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방을 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줄여놓고도 예방을 하겠다. 이것도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설을 맞이해 가지고 박장범 앵커가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적어도 작년에 우리나라 체불임금이 역대 최악인 1조 7천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설 맞이해 가지고 혹시 대통령님 지금 일하고도 돈 못 받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뭐 위로의 말씀 같은 거 이렇게 해야 뭐 제대로 된 언론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대담의 질문과 답변이 아무리 약속 대련이라고 하지만은 너무 노동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자신들에게 유리한 프레임으로 야당 발목 잡기에 어떤 수단으로 쓴 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어떤 아까도 여쭤봤지만 영세 사업자를 대립시키고 자영업자를 대립시키고 이 부분은 사실과 맞습니까? 다릅니까? 자, 대표적으로 이 프레임은 이런 거거든요. 정부 여당은 장관이 동네 빵집 사장도 처벌받을 수 있다. 동네 제과점 식당 주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막 이른바 공포 마케팅을 하고 다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요.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에서 50인까지 처벌 대상이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관에게 5인 이상 고용하는 동네 빵집 있습니까?
많지 않죠. 예, 저 정말 극소수죠.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가문에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하여튼 쉽게 보진 못했습니다. 예. 동네 빵집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5인 이상 고용하는 동네 빵집을 저는 못 봤고요. 예, 저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그러한 동네 빵집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예. 결국 중소상인들 영세업자들하고 노조를 대립시키고 예. 민주당은 박절하게 예. 노조만 감싼다. 이런 프레임을 쓰는 것 같은데요. 정말 중소 영세 사업장이 왜 어렵습니까? 동네 상권이 왜 무너집니까? 동네 빵집 사장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1조 7천억이나 되는 체불임금 때문에 결국 가계 소비력이 떨어져서 동네 상권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 가계 소비가 1조 4천억이 급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동네 상권이 살고 노동 문제 해결해야 자영업자도 사는데 이 정부는 노동 문제를 계속 중소 영세 자영업자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일종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산안법은 처벌에 관한 법이고 중대재해 처벌법은 예방에 관한 법이다 하시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중대재해 처벌법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2018년 겨울에 태안 화력발전에서 발생했던 고 김용균 청년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죠. 그 죽음에 대해서 산안법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약 1000여 개 이상의 위반 사항이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산안법 보니까 뭐 야간에 조도 밝기를 어떻게 잘못했고 뭐 표지를 못했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 14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14명을 기소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이 원청인 서부발전 대표는 무죄를 받았어요. 따라서 그리고 이 김용균의 죽음에 대해서 회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간 작업을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이 고인이 일 욕심에 단독 작업하다가 죽었다. 단독 작업한 것이 원인이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단독 작업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다. 원인은 위험한 업무를 원청이 하청을 주니까 비용 절감을 해서 하청을 주니까 그 결과로서 단독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내몰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안법은 결과를 가지고 처벌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자, 이러한 예방을 하지 못한 원청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게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산재를 예방하려면 중처법을 더 강화해야 되죠. 제가 고 최수근 상병 말씀드려볼게요. 최수근 상병도 어떻게 보면 산업재해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구명조끼를 안 입은 게 원인이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구명조끼를 안 입은 거는 결과죠. 원인은 바로 자신의 출세역에 눈이 먼 사단장의 그릇된 욕망 때문에 해병대가 언론에 잘 노출되도록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고 결과로서 최수근 상병이 돌아가신 것인데 산안법이나 사용자들은 사고가 나면 그 결과로서 개인의 부주의로 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러지 말고 그 근본 원인을 제공했던 그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 왜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하면서 예방이 중요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군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발언을 들으면서 정말 절망적인 것은 이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 과제 2개 뭡니까? 노사법치주의. 입만 열면 노사법치주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 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불만을 계속 표시하면 사용자가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법을 지키려 할 것이며 어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겠습니까? 법치주의 무너지는 거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고용, 임금, 복지, 사회안전망 모든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한다면 죽어서까지 차별받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치주의 운운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이 법을 유예해야 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 못쓴다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그 안전조항을 철저히 지켰다면 사고가 나도 처벌하지는 않는 거죠, 그게? 자, 사례를 또 들어볼게요. 2년 됐습니다, 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에 입원됐거든요. 우리가 1년 동안 일터에서 죽는 게 2,000명 정도 됩니다.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기소된 건수는요, 33건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다 돌아가셨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 기소되는 건 아니에요. 예. 워낙 검찰이 뭐 봐주기 수사를 했다 손 치더라도 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예방 조치를 했다면 면책이 됩니다. 그런데 33건 중에 14건이 판결이 났어요. 그중에 실형을 받은 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예. 한국제강. 왜 실형 그것도 최한선 1년. 예. 그거 왜 받았냐. 예. 똑같은 사고가 3번 연속 4번째 발생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실형을 1년 받게 됐는데 그것도 일종의 월급쟁이 사장이라고 하죠. 창업주의세는 피해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면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들 다 구속되고 예. 기업 못 넣는다. 이거는 법도 잘 모르고 현실도 호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고가 나면 무조건 업주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예방 조치를 안 했을 때만 처벌. 그러면 이 법은 당연히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죠. 예. 아니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예. 중대재해처벌법 되면 50인 미만 영세업자 다 망한다.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까 제가 연간 2,000명 그중에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800명 정도 예. 되고요. 질병으로 1,2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사고 사망의 78%가 50인 미만에서 납니다. 예. 그 이유는 뭔가요? 대부분 다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예.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요. 대통령은 중소기업 위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예. 본질은 예. 결국 이걸 적용하다 보면 원청 대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원청 기업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을 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청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대표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예. 더 큰 문제는 원청에 있고 예. 그래야만이 원청이 자기 사업장의 안전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따라서 저는 속내는 중소기업 원하는 것 같지만 속내는 저는 만약에 있잖아요. 정부 여당이 이번 총선에 승리한다면 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아니라 저는 폐기하려고 나설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어떤 중소업장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중소업장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지만 예, 중소업장을 보호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 민원은 결국 정경련 재벌들의 민원이죠. 왜냐하면은 예. 우리나라 제일 산재 많이 나는 데가 건설업체하고 조선소 아닙니까? 예. 거기 다 재벌들 원청 사업장에 하청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50인 미만이 어떻게?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계획과 예산은 다 원청에서 하고 일은 실제 위험한 일은 하청에 떠넘기는데 예. 거기서 사고가 발생돼서 이 법을 적용하다 보면 결국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저는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하지만 본심은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사고 예방 안 됩니다. 그렇게. 예. 이 처벌법 이후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현장의 변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대기업들도 예. 안전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있잖아요. 경영에서 생산 목표는 세웠지만 안전 체계 구축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예. 다 생산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할까 비용을 절감할까만 예. 생각했지. 그렇죠. 예. 우리 사업장의 안전도 경영의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에는 하청 도급 노동자들의 보호를 원청이 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법을 그러면 또 반대로 원청은 그것을 너무 싫어하겠죠. 예. 저는 이러한 결과로서 빚어진 일인데 이런 뭐 동네 빵집 사장도 구속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과장이 있군요. 그런 데는. 예. 저는 그건 정말 솔직하지 못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봅니다. 그 아까 전방송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 법의 세세한 내용이 아니고 어떤 이런 산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요. 네. 사람의 목숨값이 들어가는 비용보다 크게 만들면 당연히 기업들은 그걸 피하려고 그럴 텐데 맞습니다. 지금은 사람의 목숨값이 그걸 예방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보다 너무 싸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걸 방치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 근본적인 원인은 예. 모든 것을 비용 절감에 맞춰져 있죠. 예. 어떻게 보면 기업은 본질적으로 그래요. 예. 기업은 이윤 추구가 우선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이윤과 안전은 충돌하거든요. 예. 안전은 일단 비용이 들어가죠. 예. 품이 들어가고 좀 더 안전하게 해야 되고 예. 어쩌다 보면은 작업도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충돌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안전하지 않더라도 조금 안전하지 않더라도 일자리 있는 게 낫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철학이 아니라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는 안전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국정 철학을 가지고 법을 집행해야 된다고. 아까 봅니다.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어떤 노동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발생하는 비용이 그 사고를 막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크면 기업들은 조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책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겠죠. 위험한 일을 하청에 떠넘기는 거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당장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안전에 대한 비용을 하청의 납품 단가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거는 지금 법제화돼 있는 겁니까?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로 나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청 노동자들이 실제 일을 하잖아요. 누구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산업보건위원회라든지 노사협의회, 원청 노사협의회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런 거 개선해 달라고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진짜로 하나씩 제도가 개선되고 말씀하신 대로 외주화의 비용보다 그 대가가 더 크다는 사실을 국정 최고 지도자부터 우리 사회가 함께 나갈 때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기관사님 설명 듣다 보니까 적어도 동네 빵집 망한다는 굉장히 사실을 왜곡한 어떤 정치 공세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뭐 이정택 장관에게 반론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5인 이상 되는 동네 빵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그 빵집에 5인 이상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저는 5인 이상 동네 빵집을 도대체 본 적도 없고 거기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훈 기관사 모시고 중대재해법 다뤄봤습니다.